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종목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보나치를 쓴다든지 엘리어트 파동 등의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이제 지지 저항 추세선만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지 저항 추세선을 줄여서 지저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지저추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전에 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 저항이라는 거는 이런 곳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지 저항에서 지지 그리고 이런 윗구간은 저항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선 그리고 이걸 저항선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저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저점을 좀 연결하는 경우에 추세선 지지를 받는 추세선이라고 해서 또 지지 추세선이라고도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추세선이 있고 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저항 추세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으로 연결하는 거를 추세선, 제가 이런 네모 박스로 만드는 것들은 지지 저항 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지지 저항을 그릴 때는 종가 기준을 많이 잡아요. 꼬리 끝에서 종가 기준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영역을 잡습니다. 어떤 딱 하나의 가격대가 아닌 어느 정도 뭐 5%, 10%이 사이 정도의 어떤 영역을 잡고 그 구간에서는 뭐 매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간에서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구역을 존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한번 저도 이게 처음 분석을 해보는 거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2008년도부터 되게 차트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를 사용할 건지 뭔가 조금 특이점이 좀 보이는 부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날리고 여기 이후 2013년도 이후만 가지고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잘 맞는지 내가 그렸었을 때 잘 맞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돼요. 저는 자석을 항상 마그넷을 켜놓고 정확히 찍어주는 편이에요. 이런 추세를 좀 타고 있었다. 그리고 깨졌을 때 여기에서 다시 저항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코로나 빔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만약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지지받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생긴 어떤 이슈였을 수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결국에는 지지받고 올라갈 만한 시장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한 번 여기를 깨지게 됐고 최근에 내려와서 이 구역처럼 한번 추세선을 터치한 것처럼 봅니다. 여선 같은 경우는 이걸 장기 추세선으로 좀 보고 이런 추세선을 갖고 있다 정도만 지켜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더 이어서 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저는 여기를 좀 버려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 그 정도 때부터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추세선은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했으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가로줄을 가지고 종가, 이 검은색 캔들이 음봉이거든요. 이 음봉 캔들의 종가는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하얀색 캔들의 종가는 위쪽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럼 저는 이 구간부터 매수 구역을 우선 잡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잡을 수 있을 만한 곳은 저는 이 시작가 기준으로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날봉으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 저런 데서 존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캔들이었죠. 여기서 제가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여기 종가 이 캔들이 저는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온 첫 캔들의 종가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저점의 종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저는 이 구역을 하나의 매수 존이든 매도 존이든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주봉으로 돌려볼게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딱 10% 정도 되니까 이런 구간은 하나의 매수 구역이 될 수 있다. 올라가고 다시 오게 되면 아주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앞으로도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매수 존을 보통 잡고 그 다음에 매도 존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지금 잡았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나왔다. 뭐 여기서 봤었어도 됐죠. 여기서도 봤었어도 됐고 여기서 봤었으면은 좀 늦은 거고요.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어디서 받을 거냐라고 좀 계산을 했었을 때 저는 이 구역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은 매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단타를 칠 건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거나 날봉 캔들로 돌아가서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구역이겠죠. 이런 구역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좀 볼 거고, 깨지면 손절, 지금 이런 경우에 손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날봉으로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우선은 기존 분석이랑 똑같이 주봉으로 좀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 오면은 매수를 무조건 받는다, 기회다, 몇 년, 2년 3년 안에 오는 한 번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분석을 해놓고 기다렸겠죠. 그러고 다시 한번 이 리플레이에서 매수를 받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지지저항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는 이 구역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저항이 좀 세게 나올 거냐라고 했었을 땐 이런 구역이, 저는 이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를 다 맞추기 위해서 열로 좀 옮겼어요. 이런 구역을 뚫고 올라가면은 하나의 큰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구역은 최고점으로 이 정도? 이렇게 매도를 잡아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아까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좀 잡았잖아요. 여기 종가, 이런 자리를 첫 번째 익절 자리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익절을 안 하고 그냥 크게 가시는 단기 투자자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선은 이런 거를 다 좀 지우고 크게 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2022년까지 봐야 되는 상태니까 이런 자리가 매도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구역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추세선을 못 닿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 오면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지지저항 추세선으로만 매도 구역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역에서는 피보나치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쓰는 게 있어요. 그냥 1대1 값으로 가장 저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장 고점을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세 번째를 그 다음 나온 저점을 잡게 되면 이 1값까지는 보통은 A, B, C, D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A, B, C, D 값이 이런 식으로 좀 목표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D 값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1.618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에 제가 이 피보나치를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저항선을 만들어 둔 곳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매도를 잡을 때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분석법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하지만 그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도 저항이 나오죠. 여기서 저항이 나왔고 뚫고 올라가면 이런 추세선을 지지받고, 이런 구역이 결국에 매도할 수 있었던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뚫고 올라가면은 또 큰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걸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이 전체를 다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저점 기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번에 여기에 닿지 않았던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여기까지 좀 닿았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당연히 됐겠지만, 여기서는 또 제가 이래서 가격을 선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걸 좀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 상승하다가 지지받은 이런 자리는 이런 가로줄로 종가 기준으로 잡아 놓으면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와 이런 자리, 만약 이때 봤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걸 기다릴 거고, 이 이후에는 여기면은 이 선까지 오기를 기다릴 거였을 겁니다. 사실 이 아래에서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추세선과 여기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면 또 밑에는 더 올라가겠죠. 이 추세선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 아래까지 안 온다라는 거죠. 이 매수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사용이 되겠지만, 여기 이후로는 이 추세선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을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또 상승 트렌드로 볼 수가 있어요. 패러럴 채널이라고 좀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제 패러럴 채널이 존재합니다. 아까 잡았던 저점과 그 다음 저점을 연결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여기를 잡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이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고점을 잡으면, 이게 이제 상승
상승 좀 잘 보이게끔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봤던 것들은 좀 다 지워볼게요. 이런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이 상승 트렌드는 추세를 깨지 않는 한은 계속 우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이 두 개, 이 세 개 포인트만 있으면 이 이후에 있었던 매도 자리랑이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매수 자리도 잡히는 거고 매도 자리도 잡히는 거고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와서 여기 미들선에서도 지지저항 역할을 좀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먹을 수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깨지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으로 가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은 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리를 밑으로 깨든지 위로 깨든지 하면 이 채널을 확장을 2배를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확히 잡고 싶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던 점선을 이렇게 원래 있었던 실선에 가까이 붙입니다. 그럼 이거는 위로 채널이 2배가 확장된 걸 거고요. 이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똑같이 그리게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그릴 만한 게 미드선이 결국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드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채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채널을 뚫고 올라갔으면 그 다음 점선 그리고는 크게는 그 위에 실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지 저항 추세선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닿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 구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미드선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이런 미드선이 깨졌을 때는 깨고 내려간다. 이 네이버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떨어져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미드선까지는 직행으로 달려갈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래로 더 떨어져서 이 추세선 아래서 있었던 추세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렀다라고 보기 위해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매수를 받을 건지 내가 매수를 받은 상태면은 언제 뭐 손절을 쳐야 되고 언제 물을 타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런 데서 받고 있지 않고 새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여기는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이 구역은 지나갔기 때문에 매수를 놓친 거고 이제 이게 만약 매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될 타점을 저는 이런 구역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종가로 딱 잡고 여기를 1차 매도 두 번째로는 이런 자리 여기를 이제 2차 매도 구역으로 좀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상승으로 좀 가려고 한다면 이런 구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이런 구역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의 짧게 봤을 때도 하나의 영역이에요.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영역. 아까 여기서도 트렌드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만약 이게 밑으로 차트 캔들이 내려가면은 하락으로 무조건 계속 보셔야 되고 이 위에서 놀면 그래도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역이 하나 또 있죠. 여기 구역도 이제 이런 구역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을 때랑 이 아래에 있을 때는 확연히 좀 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 구역에서 매도를 했을 거고 계속 구경을 해야 될 때죠. 저라면 이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최근 구역 여기 선에 닿을 때 이런 자리가 저의 매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매수를 받는 이유는 우선 반등은 나올 거예요. 만약 그리고 반등이 안 나오고 이 선을 깬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역은 다시 한번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겁니다. 이제는 여기 짧게 왔었을 때는 날봉으로 좀 보셔야 돼요. 날봉으로 좀 보시고 세부적으로 다시 타점을 날봉 캔들에 맞춰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매수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세부 타점으로 잡을 때 피보나치랑 그런 걸 좀 쓰기는 하는데 지금 그거는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런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짧은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왔던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하락 트렌드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역에서 지지받고 뚫고 올라갔으면 상승을 더 했을 거예요. 하지만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제 하락 채널을 그린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상승장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채널을 아까처럼 했었을 때 2배로 늘릴 수 있죠. 이 구역이 깨졌을 때 제가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내용이 좀 길어지겠네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깨졌어. 종가가 밑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에 나옵니다. 이틀 뒤에 이 추세선에 닿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매도를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매도를 걸면은 손절이 몇 프로 안 돼요. 거의 본전 수준으로 손절을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샀으면은 여기서 파는 거니까 0.3%의 손절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그 가격에 걸어놨어도 본절로 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뚫렸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받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깨지면은 이 채널을 2배로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미들선이 이 선으로 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채널이 좀 생기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깨졌기 때문에 또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고 결국에 이 구역에서 또 한 번 매수를 받고 이 상승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구역은 이 미들선이 되겠죠. 저항이 나올 테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는 걸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인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제가 저항이 나왔던 이 구역을 또 잡으면 여기를 사실 뚫어야만 여기 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결국에 계속 여기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고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하락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숏을 칠 수 있다면 여기서 숏을 치는 자리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이 트렌드 선에 왔었을 때 또 매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손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미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미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깨졌지만 올라가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준을 또 잡아야 되는 게 여기가 깨졌을 때 그럼 다음 매수존은 어디냐. 물론 이걸 확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확장을 더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반등이 나올 자리가 여기서 지지받았던 이런 구역 종가가 또 잡힙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물을 타고 또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풀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한번 타고 다시 한번 이제 중간에 팔아도 본절 매도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에 뚫리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역이 다시 온 자리죠. 아까 말했던 이런 구역에서 또 한 번 매수를 받으면 뭐 손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2차, 3차 매수를 받았으면 결국에 이 트렌드에 또 닿는 가격에 익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다 정해놓고 거기다 다 걸어두고 매수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은 코인이랑은 좀 달라서 매일매일 다시 걸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거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날봉으로 와서 날봉 짧게 또 지지저항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값을 잡고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지지저항 추세선을 사용을 하고 지금 상태가 상승장의 트렌드에 그래도 있는지 하락장의 트렌드에 있는지 보는 방법도 밝혀드린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하면 크게 할 수 있고 날봉으로 하면 단기적인 트렌드에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피보나치를 뭐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피보나치나 파동으로만 좀 하던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분석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로 분석을 하는 게 쉬울까? 두 개를 좀 판단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따로따로 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